네, 안녕하십니까. 국토지리정보원의 이태경 주무관입니다. 저는 지금 자율주행의 기본 인프라 중에 하나로 이제 보이는 정밀도로 지도의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정밀도로 지도 개요, 추진 현황, 향후 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밀도로 지도를 아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개요부터 좀 이해가 쉽도록 그림도 많이 넣었습니다. 정밀도로 지도 개요입니다. 정밀도로 지도는 사람이 인식하기 위한 지도라기보다는 자율주행차가 인식하고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정밀 지도입니다. 저희가 그 판교역 사거리를 샘플로 해서 이제 일반 지도와 정밀도로 지도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2D 지도가 이제 저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만든 일반 이제 지도고, 이제 주로 사람이 인식하기 위해서 만든 지도고요. 다음 보시는 요거는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점군 데이터라고 말을 하는데, 좌표를 가진 점의 집합 데이터로서 저희가 정밀도로 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중간 데이터 성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좌표는 XYZ 높이값까지 포함한 3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점 위에 필요한 항목들을 점선면으로 간략하게 표현해서 자율주행차가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든 지도가 정밀도로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밀도로 지도는 자차 위치 결정,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이제 자기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다음 경로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주변 도로랑 교통 규제를 어떻게 인지해야 되는지를 이제 도와주는 자율주행 기본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크게 네트워크 정보, 도로 구간 정보, 표지 정보, 시설 정보, 이렇게 4개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고 14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개 레이어 개략적인 모양은 이렇게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 정밀도로 설명 및 안내 자료라고 저희가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밀도로 지도 제작 과정입니다.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MMS 및 기준점 측량, 표준자료 제작, 객체 도화 및 편집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용어가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이제 지도 제작 과정의 핵심은 데이터 취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의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국가 지도 제작 기관으로서 주로 지도 제작하는 방식이 항공사진을 띄워서 사진 위에 객체를 그리거나, 아니면 요즘에 이제 드론 띄워서 드론 위에 보이는 그 객체를 그리거나 하는데, 이제 MMS 측량 장비도 요즘에 이제 뭐 몇 년 되긴 했지만 이제 신산업으로 분류되는 장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정밀도로 지도는 이제 이 MMS 측량을 통해서 아까 그 전에 보여드렸던 수많은 점들을 취득하고 그 점들 위에 그 필요한 객체를 그리는 방법으로 제작하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MMS 측량 장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 차량 위에다 올리는데, 이제 이동체의 그 위성 항법 장치, 그러니까 차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 항법 장치, 그다음에 주행거리 센서, 라이다, 카메라 등의 센서를 탑재한 복합 장비고요. 그래서 이 복합 장비들을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지형 지물의 위치와 시각 정보를 취득하게 됩니다. 요거 샘플 그림인데요. 요게 그 MMS 장비 중에 라이다라고 하는 센서를 이용해서 취득한 좌표를 가진 점군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MMS 장비에는 그 카메라도 달려 있는데, 카메라로 취득한 사진 데이터와 이 점군 데이터를 중첩시켜 가지고 이렇게 색깔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필요한 항목들을 그려서 이제 자율주행차가 인식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제작하고 있는 14개 레이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넘어가보고 설명드리면, 첫 번째 주행 경로 노드 레이어라고 해서 이제 자율주행차가 교통 흐름의 변환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점을 찍고 있습니다. 뭐 차로수가 변화한다든가 아니면 교량 시점, 종점 이런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요. 링크는 이제 저희가 철도가 레일을 따라가듯이 자율주행차가 따라갈 수 있는 레일을 선으로 만든 데이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차도 구간, 이게 이제 위험군 뭐 교량이라든가 터널 이런 것들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면형 정보인데, 최근에 ISO/TC 204 국제표준에서도 그 도로 벨트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제 교량이랑 터널뿐만 아니라 일반 주행 구간에서도 면형화를 시켜서 그 면형화된 공간 안에 어떤 시설물들이 엮여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이 또 어떻게 엮여 있는지를 그 연계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부속 구간. 요거는 휴게소랑 졸음 쉼터들이 포함되어 있는 레이어고요. 주차면. 그다음에 여섯 번째, 표지판. 일곱 번째, 주로 이제 차선을 담고 있는데요. 노면선 표시 레이어고, 그다음에 여덟 번째, 노면 표시는 바닥에 있는 화살표라든가 뭐 주행 속도, 그다음 횡단보도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신호등이 위치가 있고요. 열 번째는 킬로포스트, 주행 거리 및 도로 위치 인식에 사용됩니다. 열한 번째는 차량 방어 안전 시설 레이어인데요. 도로 그러니까 중앙 분리대라던가 이제 노측에 있는 가드레일, 콘크리트 연석 이런 것들의 위치를 저희가 정확하게 지도 위에 표현해서 위험 요소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2번째, 과속 방지턱. 그다음에 13번째, 높이 장애물, 마지막 지주까지 해가지고 총 14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요가 좀 길었는데요. 저희의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밀도로 지도는 3가지 관련 계획과 2가지 근거 법령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계획으로는 저희가 정보 종합 계획을 3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15년도에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나라 전역, 그러니까 20년까지 전국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정밀도로지도 구축하겠다. 이때 국토지도정보원의 임무가 부여되었고요. 19년도 미래차 산업발전 전략이 수립되어서 24년까지 국도랑 주요 도심 끝내고 30년까지 전국 도로를 구축하겠다라는 게 발표가 되었고, 작년에 한국판들들 종합계획에 주요 간선도로, 그러니까 국도 4차로 이상 지방도에 대한 정밀도로를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저희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갱신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기본 측량 성과로서 저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도 정비 현황입니다. 저희가 정밀도로지도 성과의 그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 기준이랑 표준을 좀 다지고 있는데요. 기술 기준 먼저 보시면 작년에 저희 작업 규정을 최초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작업 규정에는 담기에 좀 너무 상세하고 기술적인 부분들은 매뉴얼에 담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 민간업계랑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작년 10월에 저희가 지금 확정한 모델로 지류원 국토지리정보원 기관 표준으로 제정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 저희의 뭐 독단적인 결정은 아니고 자율주행차 업계라든가 이제 지도업계, 통신업계의 의견을 다 받아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표지판이 원래 저희는 포인트를 그러니까 점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면형화 해달라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자율주행 로봇이라든가 이런 배달 로봇들에 대한 신산업 요구도 있어요. 그래서 보도랑 자전거 도로에 대한 것도 구축해 주십사는 그 요구가 있어서 요거를 포함한 데이터 모델로 기간 표준으로 제정했고, 이게 신산업이다 보니까 활용 기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가 표준으로도 제정할 그거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축 현황입니다. 저희가 15년부터 아까 그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에 따라서 시범 구축을 했고요. 17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축을 해서 20년 기준으로 전국 고속국도랑 CITS 실증지구 등 약 6,700km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일반 국도로 구축 범위를 확대해서 올해 수도 강원, 전라, 경상권 약 11,670km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 그 참석하시는 분들을 쭉 보니까 이제 아까 이제 도로공사 쪽에서도 조경화 차장님께서 발표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정밀도로 지도를 만들고
그러니까 올해 3분기 기준으로 한 5,600건을 제공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제공이 됐는데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 좀 다녀봤습니다. 뭐 도로공사도 한번 갔다 왔었고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좀 갔다 왔었는데 CITS 분야를 먼저 좀 꺼내 놔봤습니다. 오늘 담당자분들도 계셔가지고 저희 정밀도로 지도가 기존 지도와는 다르게 차선 단위로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CITS에서 차선 단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관제 시스템에는 이 차선이 구분된 정밀도로 지도가 기본 백데이터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아까 맵 데이터 메시지 셋 요거를 구성할 때도 이게 어쨌든 CITS 단말기를 장착한 차량이 어쨌든 차로별로, 그러니까 신호등 이제 차로별로 서비스가 되는 거고, 어떤 차로에 있느냐가 저 신호등에 따라서 이제 향후 이동이 달라지게 되니까 이제 차로별 서비스가 중요한데, 요 맵데이터 메시지 셋을 구성할 때도 저희의 정확한 좌표를 추출해서 구성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게 근데 좀 더 깊이 알아보면 저희가 제공한 데이터가 다이렉트로 쓰이진 않고 많은 가공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반되는 비용들이 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최소화할 수 있게 어떤 식으로 저희가 데이터들을 구성하면 맵데이터 메시지셋을 좀 더 저비용으로 더 빠르게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좀 저희도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한테 많은 의견 주시면은 저희가 향후 데이터 모델 개선하고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요 활용 사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분야에서도 좀 활용이 되는 걸 확인했는데요. 정밀도로 지도를 오픈 드라이브나 뭐 어떤 다른 형태로 변환한 다음에 가상 주행 환경을 구성을 하고, 그 위에서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 기능들을 양산하기 전에 테스트를 하는 작업을 저희 정밀도로 지도 위에서 한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도로공사랑 광주광역시에서도 아직 개발 단계라 해서 좀 조심스럽다고 하셨는데, 도로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기하 구조 분석하는 데에 저희가 워낙에 뭐 아까 보여드렸던 점군 데이터도 조밀조밀하게 좌표화되어 있고, 점선면으로 표현된 벡터 데이터 같은 경우도 정확하고 이제 위치 정확도가 높게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직 활용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추진 목표는 이제 한국판 뉴딜 계획에 따라서 2022년까지 전국 일반국도, 25년까지 전국 4차로 이상 지방도 및 군도를 완료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10대 대표 과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규제 개선 과제로 또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민간의 자율주행 관련 개발에 필요한 점군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겠다, 올해까지 저희가 시행하겠다라고 잡은 목표고요. 요거는 그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저희가 780억 원을 투자해서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규제 개선 과제 관련인데요. 점군 데이터 같은 경우는 3차원 좌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희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르면 공개 제한 데이터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공개 제한 데이터는 그 규정상 온라인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수요는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되게 구시대적으로 오프라인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 사용자가 외장하드 들고 오면 복사해주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차 업계에서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도 좀 신속한 제공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제공을 좀 해달라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이게 다행히 한국판 뉴딜 과제로 들어가서 올해 파일 암호화랑 네트워크 암호화 방식을 도입해서 온라인으로 제공하겠다라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스트까지 되는 건 봤고요. 국정원 협의를 거쳐서 올해 12월 서비스 개시하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점군 데이터가 상당히 대용량입니다. 1km에 한 약 4기가 정도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저희 6,700km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막 많이 받아가기에는 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제 그 제공 단위를 작게 해서 제공을 하고 다운로드 실적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향후 점진적으로 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점의 수를 조금 조정해도 어떤 지도를 그리거나 여러 이제 기능 개발을 할 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제 저희 정밀도로지도 제작 작업 규정상 제곱미터당 400점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요것만 충족한다면 점군수를 조정을 해서 데이터 경량화하겠다 이런 방안과 함께 이제 도로 외 구간은 좀 제외하는 방안 이것도 검토해서 최대한 신속한 제공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스트가 완료가 되고 뭐 국정 협의가 끝난 다음에 개선 절차가 이렇게 개선되게 되면 오른쪽 화면과 같이 바뀌게 되고요. 저희도 이제 신속한 제공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측정을 할 때 네. 차선 같은 것도 다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만약에 뭐 일부 구간에서 차선이 흐릿하거나 지워져도 그게 다 정부 데이터로 다 저장이 다 되나요? 무게 없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차선이 지워져도요? 네, 차선이 지워져 있거나 뭐 흐릿하거나 이런데 차선까지도 다 정근 데이터에서 찍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차선이 만약에 뭐 국도 같은 데 보면 차선이 네. 어떤 사유로든 지워져 있거나 뭐 그런 네네. 경우에는 그 네. 데이터가 누락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사후에 또 보정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아까 그 MMS 장비에서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그 라이다 센서의 그 측량 원리가 이 점으로부터 그 라이다 센서의 중심점으로부터 해당 위치에 도달하고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좌표로 계산해서 점을 찍는 건데요. 이제 그 점은 그 반사 강도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선도 뭐 페인트 형식으로 되어 있을 거고 옆에 뭐 그냥 도로들은 콘크리트 형식으로 되어 있을 건데 그런 재질에 따라서 올라오는 반사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있는 그대로 저희한테 취득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차선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있고 여기는 조금 없고 여기는 있고 이러면은 여기는 이제 경향성을 봤을 때 여기는 차선이 있는 것이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레이어 뭐 보정이라기보다 예 저희가 점근 데이터에는 비록 그 점들이 좀 없다 하더라도 최종 정밀도로 지도를 그릴 때는 그 경향성까지 파악하고 그리고 또 사진 데이터라고 하는 부수적인 그 센서 데이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긴 차선이 있는 거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매년 갱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갱신할 적에 다시 MMS 장비를 끌고 가가지고 그 차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도색 작업을 다시 할 테니까 도색이 완료되면 저희한테 도색된 부분이 취득이 될 것이고 갱신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상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